사람이 태어날 때 자신이 가고 싶은 나라나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것도 없이 다들 남들에게 우대받는 부자나라 부자 부모를 선택하겠죠. 여기 유럽의 한 공항에서 잘 차려입은 한 여자가 입국 소속장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영어를 꽤 잘하는 것으로 보아 영어권에서 온 것 같은데 겉모습을 보기에는 동양인 같네요. 한참 동안을 직원과 실랑이를 하는 것 같더니 매우 기분 나쁜 얼굴로 돌아서서는 조금 떨어져 서 있는 친구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는데 중국말이네요. 아마도 중국인인 것 같은데 그 여자는 대체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여기저기 싸붙이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쿤퉁에서 살고 있는 메이린이라고 합니다. 전 지금 홍콩에 살고 있지만 사실 저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어릴 적엔 거기에서 살았죠.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부모님을 따라 홍콩으로 건너오게 되었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중국인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라는 부모님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그런지 중국인이란 자부심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세계 지도를 보며 커다란 땅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며 그런 중심적인 나라에서 태어난 건 정말 선택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 여겼거든요. 세상엔 정말 가난한 나라들도 많아서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나라도 많지요. 하지만 중국은 인구도 어마어마하고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중국인으로 사는 것이 뿌듯하다 여겼어요. 사실 부모님이 사업상 홍콩으로 이주를 하셨을 때 저는 제 고향의 친구들을 다 두고 와야 하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었어요. 커다란 땅에 살다가 조그만 섬으로 이사를 간다는 게 창피하기까지 하더군요. 게다가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중국에 딸린 조그만 자치구에 불과해서 저는 홍콩으로 가기가 더 싫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가서도 중국 본토에서 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살았어요. 홍콩 사람들은 본토에서 넘어온 중국 사람들에 대해 분개해하고 더럽다고 하질 않나. 어처구니없이 본토와 연결된 기업과 식당까지 다 공격을 하고 중국의 거대 자본 때문에 홍콩의 부동산과 물가가 폭등했고 홍콩 드림을 꿈꾸는 사람들 때문에 청년 실업난이 일어났다고 본토 사람을 보면 같은 중국인임에도 경멸의 따가운 시선을 멈추질 않더군요. 저도 홍콩으로 건너모아 길을 가다가 어머니와 만다린을 쓴다는 이유로 테러까지 당할 뻔했던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도 홍콩 사람들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중국은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지닌 나라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빠지지 않을 그런 나라인데 왜 홍콩 사람들은 자기들이 중국에 편입되지 않으려 그 난리인지 알 수가 없네요. 저는 대학에 가서야 진짜 친구 몇 명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를 거부감 없이 대해주는 그들이 너무나 고마울 지경이었어요. 홍콩은 광둥어를 쓰는데 본토의 만다린과 완전히 달라서 광둥어를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저는 언어 영역이 특별히 발달되어 있는 까닭인지 금세 영어도 익히게 되었죠. 사실 저는 어느새 홍콩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과 저녁에 대학 입학 기념 술자리를 갖게 되었지요. 여자들이 다 그렇듯이 우리는 영화나 음악, 그 중에서도 잘생긴 가수나 배우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요. 우린 몇 년 전 중국 드라마에서 나왔던 한국 배우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신선하더라부터 시작해서 연기도 굉장하더라까지 생김새부터 행동까지 다 저의 입도마에 올랐지요. 한국은 중국 시장이 워낙 넓은 걸 아니까 중국에 진출한 거 아니겠냐는 이야기부터 한국은 옛날부터 중국의 속국이었다라든지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다고 한국 배우를 깎아내리며 우리가 중국인인 걸 뿌듯해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였어요. 그러다가 중국의 자연재해로 인해 난민이 엄청나게 발생된 일이 생겼지요. 중국 본토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오도가도 하지 못한 채 거리로 나앉거나 정부에서 제대로 도움을 주지 않아 사람들의 불만이 완전 폭발하기 직전이었는데 TV 방송에서 그것을 방송하며 모금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눈여겨보던 여배우가 굉장히 큰 금액을 성금으로 투척한 것을 신문기사로 보았지요. 저와 친구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 나라도 아닌데 그냥 내는 척만 하는 것도 아니고 거금을 내놓으며 중국에서 번 돈 중국인을 위해 쓰는 게 맞다고 하는 대인배적인 멘트가 가슴을 울렸어요. 누가 시켜도 그런 돈은 내놓을 수가 없었을 텐데 정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진취적이며
대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그 여배우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그 배우와 한국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한국이 중국처럼 원래는 남아 선호 사상이 많았는데 이제는 남녀 가리는 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세상 놀랄 일이 아니겠어요. 게다가 그 여자는 30이 넘은 나이에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결혼도 하지 않았다니 더 놀라웠죠. 그렇게 큰 돈을 기부할 수 있는 데는 그럴 만한 사고방식과 교육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중국 본토의 사람들은 아직도 남성 우월적인 사고방식이 많은 편이에요. 홍콩도 아마 약간은 그렇지 싶고요. 중국 본토에는 인구는 많지만 아직 잘 사는 편은 아니어서 모든 자식들을 다 학교에 보내거나 고르게 애정을 쏟지는 않는답니다. 그래도 남자애들은 학교도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도록 부모가 많이 지원하지만 여자애들은 그냥 대충 중학교만 보내고 집안일을 하라고 하거나 일자리를 구해 적당히 결혼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실제로 본토에 두고 온 제 친구도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으니까요. 전통적인 중국의 가치관은 여성에겐 아주 불리한 거라서 그에 대한 압박은 대단했어요. 한때는 중국에 하도 인구가 많아지니까 하나이만 낳도록 하는 정책을 썼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사람들 간에는 아직도 남아 선호 사상이 많이 남아서 벌금을 내던 뇌물을 주던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낳는 것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실 저 또한 여자아이라서 자격지심을 가지고 살아야 했겠지만 다행히도 저는 무남동녀라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것 같아요. 부모님의 서운함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여배우를 기회로 저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류 열풍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는 한국 배우나 가수들이 너무 화장을 잘한다는 점에 매료가 되었죠. 중국 배우들은 조금 원래 진하고 하얀 화장들을 해서 첫눈에도 너무 화장이 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한국 배우들은 자연스럽고 안 한 듯하지만 정말 정교하게 화장한 모습이 너무나 예뻤어요. 저도 여자인지라 그 배우들과 가수들이 하는 화장을 따라하면 저도 많이 예뻐질까 싶어서 한국식 메이크업을 배우기 시작했죠. 점점 화장술이 늘어가면서 저도 한국인처럼 예뻐지는 걸 느꼈어요. 세심하고 화려하되 티나지 않는 화장법에 익숙해지자 너무나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저는 화장을 잘하게 되자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잘 입는 옷 스타일을 사입고 머리 스타일도 자연스러운 웨이브를 넣어 여성미가 넘치도록 애썼죠. 한류가 터지면 터질수록 저의 한국 스타일에 대한 갈망도 커갔어요. 그래서 따라서 시작한 한국인 배우기가 정말 저를 한국인처럼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만 거죠. 저는 홍콩에 사는 중국 본토 사람이지만 사람들은 홍콩 사람들보다 더 멋지고 예쁜 한국 사람처럼 착각들 하더군요. 중국 본토의 여성들보다 자존감도 높아 보이고 교양 있고 진취적인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저는 점점 급속도로 외모와 행동을 바꿔나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국에 점점 물들어가면서 저는 도심에 갔었을 때 늘 했었던 일상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늘 들리던 커피숍에 가서 책을 보는데 굉장히 주변이 시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죠. 늘 하던 대로 그 커피숍에 간 거였는데 게다가 사람들도 많이 없었는데도 사람들이 마치 시장 바닥에서 뭘 파거나 사는 것처럼 시끄러웠어요. 그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시끄러운 건지 저도 깜짝 놀랐지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몰랐었는데 한국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지 갑자기 중국어가 낯선 거예요. 왜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들리는 건지 더 이상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해서 저는 커피숍을 나와버렸어요. 예전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남들 귀에 잘 들리게 시끄럽게 말했나? 저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해도 안 부끄럽나 하는 생각이 화를 치밀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집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버스 정류장으로 갔지요.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고 있었는데 막상 버스가 오자 새치기를 하듯 앞으로 마구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일찍 온 편이라 앞쪽에 있었는데 앞에 선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그 사람들은 밀치고 먼저 자리에 앉으려고 난리였어요. 만다린을 쓰는 걸로 봐서 본토에서 온 사람들 같아서
저는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제가 중국 본토에서 왔다는 것이 사뭇 부끄러워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한국을 알기 전엔 사실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을 따라하면 할수록 중국 본토의 부족한 면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원래 그렇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왜 자꾸 부끄러워지는 걸까요? 대체 왜 이럴까 싶으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갖고 있던 자부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부모님에게 교육받은 대로 본토의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데 이제 나는 한국을 배우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국 사람처럼 되어서 본토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그들을 자꾸 탓하게 되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저는 우울하기도 하고 방학이 되기도 해서 부모님께 외국 구경을 좀 갔다 오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멀리 유럽에 가서 저와 지구 반대편에는 어떻게들 살고 있나 구경도 하고 싶고 제 미래도 설계해보고 싶다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흔쾌히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하니 다녀오라 말씀하셨죠. 친구들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니 몇몇이 가겠다고 나서더군요. 우린 어디를 갈까 오래 고르고 골라 영국으로 가기로 했지요. 아주 오랫동안 비행기를 타고 내려 영국 공항에 도착하는데 드물게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도 보이더군요. 저는 잠깐 안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유럽 사람들 눈에는 아시아인들이 구분이 안 가 한국, 일본, 중국인들을 오해한다는 말을 들어서 어이없게도 제가 중국인처럼 안 보이기를 바랬기 때문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시끄럽다는 둥, 더럽다는 둥, 공중질서를 안 지킨다는 둥, 좀 혐오에 가까운 인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인인 척하기로 한 거죠. 전 그동안 노력해온 게 있기 때문에 웬만한 한국어도 조금은 구사할 수 있었고 유럽인 정도는 한국인처럼 보이게 할 자신이 있어서 한국인 뒤에 붙어 줄을 섰어요. 제 친구들은 떠들기 시작했죠. 제가 조용히 시켰는데도 애들은 저와 상관없다는 듯 마구 떠들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저희 줄 뒤에 한때에 중국 본토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 그들과 다른 척을 아주 많이 했어요. 한국인과 거의 다름없는 모습이니 유럽 사람들도 한국인에게처럼 절 대해줄 거라 기대하면서요. 앞에서 한국인들이 입국 수속하는 것을 보아하니 그들은 여권을 쓱 내밀고 몇 마디 안 하더니 그냥 패스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빨리 수속이 될 거라 여기고 여권을 내밀었어요. 제 여권을 확인한 영국의 입국 심사 직원은 저에게 며칠 동안 머물 거냐고 물어서 전 2주 정도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숙소를 정했냐고 묻더군요. 당연히 그렇다고 했는데 영국의 심사 직원은 계속 제 여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는 다 끝났겠지 싶어 발걸음을 옮기며 여권을 받으려는데 직원이 저에게 숙소 예약 리스트나 사이트를 볼 수 있냐고 묻더군요. 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그게 왜 필요한 거냐고 물었죠. 분명히 앞 사람한테는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저에게 하는 것을 보며 저는 슬슬 열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직원은 저에게 그냥 안전상 묻는 거라고 답하더군요. 화가 난 것은 그때부터였어요. 내가 중국 사람이라 그러는 거냐? 왜 저 사람한테는 안 그러고 나한테만 묻느냐? 돌아가는 비행편은 또 왜 묻는 거냐? 따지기 시작하자 언성을 낮추라고 직원이 달래기 시작했죠. 저는 휙 돌아서 제 친구들에게 다시 조용하라고 소리쳤어요. 우왕좌왕하느라 제 친구들이 더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거든요.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제가 중국 사람이라는 게 창피했어요. 영국을 돌아보면서도 내내 영국 사람들이 한국과 중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걸 금방 알아챘죠. 그래서 저는 본의와는 다르게 더욱더 한국인인 척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고 싶던 식당 중 몇 곳은 아예 중국 사람을 받지 않더군요. 너무나 어이없었어요. 중국인인 걸 밝히고 나면 미리 예약하고 와야 한다든지 단체 손님이 오실 예정이라든지 뜬금없는 거절을 몇 번 받았는데 그게 다 저희가 중국 사람이란 것 때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창피하고 또 창피했지만 저는 앞에 나서서 한국인인 척 한국말을 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유럽인들이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거예요. 홍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는 부모님께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되 중국인을 차별하더란 이야긴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부모님께서 많이 속상하실 것 같아서였어요. 저는 해외로 나가니 세상이 참 넓더라 하면서 다음 학기엔 열심히 알바를 해서 가까운 한국에라도 다녀오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부모님은 제가 잘 커가는 모습이 보긴 좋지만 더 좋은 나라를 가지 그런 나라에 가서 뭘 하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제 맘속에 한국이 아주 커버렸다는 것을 모르시는 부모님은 절 만류하셨지만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모아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말았어요. 한국 입국 수속장에서 영국에서처럼 창피를 당할 생각을 하니 속이 쓰려왔어요. 저와 제 친구단 둘이 왔기 때문에 더 떨렸지요. 저는 언성을 높이지 말고 교양 있게 행동해야지 하고 맘속으로 다짐을 했지요. 역시나 한국도 유럽과 다르지 않게 어디서 자고 어떻게 여행을 할 건지에 대해 물었어요. 이미 유럽에서 경험한 터라 괜찮을 줄 알았지만 한국에서 또 이렇게 마주하니 속이 상하더군요. 그런데 뒷사람은 어쩌나 봤더니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는 생각을 하며 공항을 나와 지하철을 탔지요. 지하철 안내도에 중국어가 보입니다. 안내 방송에도 중국말이 나와 너무나 신기하고 고맙기까지 했어요. 한국은 유럽처럼 중국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인 척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안도가 되던지 전 또 제가 검색해온 맛집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전 거기서 완전 감동했잖아요. 외모를 한국인처럼 하고 들어가서 그런 건지 유럽 같은 별다른 제재 없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주문을 받으러 온 직원에게 메뉴판을 받아든 우리는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직원은 우리에게 중국에서 오셨냐 묻더군요. 저는 한국말로 저희는 홍콩에서 왔다고 해서 말했어요. 영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더니 직원은 저쪽으로 가 무언가를 들고 오더군요. 아, 또 중국인이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하는 맘에 짜증이 폭발하려는데 그가 내민 것은 중국어로 쓰인 메뉴판이었어요. 더 감동인 건 자세한 재료와 맛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한참을 한국이 왜 세계적인 평가가 높은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친구는 끄덕이면서 맛있게 밥을 먹더군요. 중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란 것만 믿고 의지하며 다른 나라를 잘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막상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계의 중심도 최고도 아니면서 배려하고 나누는 자세가 별로 없지요. 그러나 한국은 그들만의 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고 시민의식도 상당히 뛰어난 데다 자부심이 강하고 타국과의 공존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유럽에서의 한국과 중국에 대한 극명한 반대되는 반응 때문에 오히려 한국에서의 환영이 그들의 높은 국민성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한국의 이곳저곳을 돌아보고 어딜 가나 외국인으로서 환영 인사를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오히려 한국을 더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집에 돌아가 부모님께 너무나 할 말이 많다는 생각을 하며 저는 여행의 마지막 하루까지 아주 재미있게 즐기다 돌아왔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떳떳이 밝힐 수 있고 대접받을 수 있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아직도 드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저희는 해외에서 실제 사연을 제보받고 있습니다. 전달해드리는 사연이 시청자분들의 하루에도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꼭 부탁드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